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라이프 백과사전 펼쳐봅니다. 자, 샵 내가 쓰지 않는 말들,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이 만든 SNS 해시태그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글을 쓸 때 등등 과거에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에 관해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 등 짧은 글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바꿔 사용 중인 표현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최근 언론에서 바이든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표현하면서 올바른 변화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돌려놓자 이런 주장이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렇죠? 많이 추워졌어요. 예, 교수님은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 더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이 더 좋습니다. 아, 겨울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추운 건 너무 힘들어요. 자, 날이 점점 추워졌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도 어제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선인과 당선자 네. 같은 말 아닙니까? 형진 씨 뉴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 뉴스 많이 하시니까 좀 아실 텐데 막 뉴스 읽으면서 최근에 바이든 다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셨어요? 당선인, 당선자. 당선인이란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옛날에도 좀 뉴스 하셨었잖아요. 그죠? 예. 어땠어요? 그때는? 당선자? 그랬나요? 예. 왜 갑자기 당선자가 당선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바뀐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까 예. 해시태그 얘기하셨는데 예.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예. 당선인 당선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이렇게 변화를 어느 순간 했는데 최근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당선인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뉴스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어른이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이든을 지금 현재 예.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당선자라고 하시는지, 왜 당선자라고 하시는지, 혹은 왜 당선인이라고 하시는지, 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어른이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네. 자,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당선인으로 표현하시는지 당선자라고 표현하시는지 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당선자 당선인 어차피 사람인 네. 놈자 네, 놈자는 그러면 놈인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죠. 예. 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놈자 그러면서 엄짓하셨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그랬네요. 네, 그럼 자자 들어가는 단어 뭐 있어요? 자로 끝나는 거. 이전에 네. 그 장애 자 있었죠. 현재는 좀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됐죠? 통용을 하는데. 자, 그렇지만 이 YT 안에 많은 직종 중에 한 그룹이 있죠. 예. 이 굉장히 방송국에 많이 계시는 분. 뭐죠? 누구죠? 자로 끝나는데. 기자인가요? 그렇죠. 네. 그럼 기자는 왜 바꿔달라고 안 하죠? 기인이 되나요, 그럼? 자, 그럼 자자로 예. 끝나는 거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공부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학자. 네, 그럼 저는요. 자, 점점 과학하는 미공 사람,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학하는 과학자. 사람, 과학자, 그렇죠. 네. 자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미하는 예. 한자어 전미사가 4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들을 오늘 한번 주로 쓰는 게 이제 4가지인데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예. 자가 있고요. 뭐뭐자 그다음에 뭐뭐가가 있죠. 탐험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인이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사가 있어요. 그렇죠? 박사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사도 있고 예. 뭐 스승을 의미하는 사자도 있고요. 예. 그렇죠? 변호사 같은 것도 있고요. 박사 예. 변호사는 선비사자고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예. 약간 또 사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 자를 보면은 과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문학자, 사학자, 뭐 고고학자, 교육자 막 이럴 때 자 붙이죠. 많죠. 예. 굉장히 많죠. 이런 자도 있고 노동자, 근로자, 참석자, 요새 확진자, 뭐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기술자, 연기자, 복균자 뭐 이런 자자도 있죠. 예. 두 그룹이 조금 다르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다 자를 가지고 있죠. 또 기회주의자, 권위주의자, 뭐 관료주의자, 뭐 실용주의자, 운명론자 이럴 때도 자가 붙어요. 예. 약간의 결이 다른 세 개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이럴 때 자자를 붙이고 이럴 때는 약간 존칭같이 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럴 때 자자를 붙이고 그거는 존칭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 그런 뭐 비칭도 아니고 존칭도 아니고 그냥 확진자 같은 그런 것들이죠. 다 뭐 환자라든지 노동자, 근로자 다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자로 불러요. 예. 그래서 아까 기회주의자, 권위주의자 이런 식으로요. 예. 어떤 그룹에도 다 비칭은 없어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사실은 우리가 색임을 할 때 한자 색임을 할 때 사람, 인 그러고 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놈이 마치 이제 비칭처럼 지금은 비칭으로 사용되니까요. 아, 좀 낮게 보는 듯하다.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한자 색임이라는 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놈이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무슨 자를 무슨 인이나 다른 걸로 바꿀 것이 아니라 놈자를 사람자로 색임을 바꾸면 되거든요. 예. 아, 놈자를 사람 자자로. 그렇죠. 사실은 예. 사람이니까요. 지금의 의미로는 예. 단어라는 건 의미가 역사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놈이 비칭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예.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에다가 논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이 지금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인을 볼까요? 예. 아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부터 가볼게요. 가.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 되게 많이 붙어요. 건축가, 안무가, 사업가, 원예가, 작곡가처럼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 그 분야에 약간 일가를 이루는 사람. 그럴 때 이제 가짜가 붙죠. 또 두 번째 그룹은 문장가, 탐험가, 웅변가, 실무가, 전략가, 사교가, 활동가처럼 이것도 역시 한 분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예. 이 가짜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좋은 데 써요. 아, 예, 좋은 그렇군요. 그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좋은 데 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성이나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쓸 때도 약간 좋은 말로 써요. 예언가, 명망가, 낙천가, 애처가, 뭐 독서가, 애주가, 뭐 공상가처럼 예.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비칭은 아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가를 쓰고 있고요. 탐험가, 야심가, 음모가도 마찬가지죠. 예. 인 같은 경우를 이제 다음에 보면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를 때 이제 인을 쓰는데 광고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인, 뭐 법조인, 신문인, 의료인, 방송인 이럴 때 이제 인을 쓰잖아요. 예. 이 인은 그러니까 자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인을 쓰면 더 총칭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예. 집단을 이루는 그런 느낌이죠. 포괄적인 넓은 의미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를 보면 그 수가 좀 적어요. 이 사는 뭐냐면 스승사자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승과 관련되는 거 교사, 의사, 도사 같은 거 아. 도인들을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직업이면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이 사자를 씁니다. 예. 재단사, 분장사, 미용사, 간호사, 영양사, 뭐 사진사, 이발사 이렇게요. 이럴 때는 스승사자를 써요. 예. 그런데 사자는 또 스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비사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럴 땐 선비사자를 써요. 아. 근데 또 사자가 또 있어요. 예. 일사자를 쓰는 그룹들이 있는데 예. 판검사가 그래요. 판사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예. 스승사자도 아니고 선비사자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랬을 때 사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태까지. 그렇군요. 네네. 예. 와, 이렇게 참 많은 것으로
그 불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처음 그렇죠?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예. 우리 어른이들 뭐 문자를 한번 받아 볼까요? 아, 예. 네네. 일단은 네. 지금까지 온 거를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네. 3352번님께서는 저는 당선인이라고 해요. 아, 자는 왠지 네. 낮게 보는 듯해서요. 아, 근데 이런 예를 좀 듣고 있으니까 아리송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님께서는 저는 네. 그냥 바이든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입장이네요. 네. 예, 예. 어우,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네요. 예. 이제 우리 역시 청취자들은 대단하신 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단은 네. 문자는 여기까지 받아보고 네네. 다른 문자 좀 주제를 받아볼게요. 네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단어 또 명칭처럼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네. 지금은 안 쓰는 명칭, 호칭, 표현, 단어 혹시 네.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예, 말씀해 당선자 주시죠. 당선인 궁금하시죠? 예. 네, 이게 사실은 당선자는 개별적인 사람을 아까 의미한다 그랬고 비칭이 없어요. 예, 예. 사실은 비칭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색임이 좀 비칭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과학자들이 막 나를 왜 잘하고 부르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당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실은 또 헌법에도 사실은 헌법 67조하고 68조에 예. 대통령 당선자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인수위원회 때요. 예, 예.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다가 당선자라고 부르지 말고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예.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당선인을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죠. 굉장히 보면은 네.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좀 굉장히 강하게 강했죠. 묻어 있지 않나. 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언론의 태도예요. 예. 언론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헌법에도 그래서 헌재에서는 당선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은 예, 예.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쪽에 그 선관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당선인이란 표현이 있다. 그래서 당선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고집을 했고 예.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당선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선인이라는 말이 막 쓰이다가 예. 최근에 더 놀라운 건 총선 때도 이제 당선인, 당선자가 막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방송에서는 당선인. 당선인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럼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당선자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언론이 있고요. 예. 한겨레나 아니면 경향신문 이런 쪽이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언론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당선인으로 거의 뭐 KBS, MBC 그다음에 YTN도 당선인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사용하더라고요. 예.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네. 저도 들으면서 좀 네, 느끼는 게 네. 당선자나 당선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네네. 문제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 자체에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잘 보면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은 약간 이제 그게 결이 약간 다른데 예. 같이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장애인을 호칭하는 역사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장애자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엔 불구자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불구자가 언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장애자가 됐고 그다음에 언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뭐 연상적 의미들 때문에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칭을 바꿔보자 해서 89년에 이제 장애인 협회가 계속해서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해서 장애인이 된 거죠. 이것과 과연 당선자가
비칭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당선인으로 바뀌어서 모든 언론들이 갑자기 그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서 당선인으로 바꾸는 이 태도 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 8580번님 과거에 흔히 썼는데 이제는 안 쓰는 표현 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난쟁이처럼 과거에는 참 많이 썼던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쟁이 장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네. 여쭤보셨는데. 네, 장인은 이제 좀 장인들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쟁이는 약간 비하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비하하는 접사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체와 관련되는 거, 예. 어떤 사람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 그것을 낮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에 그 목록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지금 11월 2일부터 그 없어져야 한 말들, 나 더 이상 쓰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14명의 작가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언어의 줄다리기죠. 언어의 줄다리기 운동에 참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20번님께서는 네. 할아버지들께서 동생의 아내 명칭을 네. 재수 씨가 아니고 네. 개수 씨라고 쓰셨다는데 네. 이게 맞는다는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재수, 개수,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 이 호칭으로 부를 거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름에 님을 붙일 거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 가족 호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로 생각해보자. 그렇습니다. 또 가족끼리 또 여러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하면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 그렇죠. 나눴듯이요. 그렇죠. 예. 자, 말이나 표현을 바꾸는 건 항상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보면 변화 요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받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변화 요구가 안 해도 되는 변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바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권력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 그런데 어떤 표현은 빨리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예, 그냥 바뀌지 않는. 넘어가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바라봐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조금 전에 해시태그 운동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해시태그 운동을 통한 언어의 줄다리기 네. 여기서 좀 나온 단어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스라 작가가 했던 그 칼럼 썼던 거를 보면서 이 이제 해시태그 같이 참여하는 작가인데요. 예. 다른 작가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그 작가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투병하지 않는다. 왜 병과 싸우냐. 병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예. 병은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투병이라는 말 싫고 치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건강 사실은 너무나 중심적인 거다. 그렇다면 병을 가진 사람은 루저냐 다 잃은 사람이냐. 예. 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건강을 잃었으니까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네.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줄어들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임을 그대로 이제 요즘 상황에서 보고 있잖아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예. 과거의 그 속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불편러, PC충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충 일이죠. 많이 써죠. 네. 예. 그 프로 불편러들이 사실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꾸 깨어있는 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예. 뭐가 불편한지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진짜 프로 불편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 불편러가 비하의 대상이 아니고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우리가 프로 불편러라는 것이 굉장히 영예로운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예.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냈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재밌는 답이 네.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네네. 이기선 샹님께서 네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올빼미도 있다고 예전에 군대에서 유격훈련 가면 올빼미라고 하면서 사실 군대 가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올빼미라고 하면 뭐 945번 올빼미 악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군대를 안 갔다 훈련병을 와서. 그냥 올빼미라고 통칭을 해요. 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올빼미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그 우리 청취자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는지 예, 한번 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올빼미일까요? 이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네. 당시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네네네네. 것들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네. 각자 개개인의 그 인격이 네. 있는데 네네. 몇 번 올빼미로 좀 통칭을 그러네요. 했다는 개성을 잃어버리고. 게 뭐 군대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바꾸지 않아도 바뀌는 말과 네. 반드시 바꿔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빠른 속도로 좀 바뀌는 말. 여기에도 태도가 좀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떤 걸 바꿔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죠. 누가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왜 우리는 확확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할까?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권력이 권력의 들어갔다. 문제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시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언론인데 예. 과연 언론이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빠르게 바꿔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슬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 혹은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될까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왜 언론 너희들은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부르느냐? 예. 헌법에도 당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왜 당선인자를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느냐? 인수위원회 그 당시에도 많은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국민들이. 예.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예.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약자의 네. 목소리는 네. 좀 묻히고 네. 이런 권력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단어가 완전 바뀌는 바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슬픈 있는 일이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교수님과 저희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네. 이런 부분을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언어의 줄다리기 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